이럴 수가. 어떻게.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서울의 한 한정식집. 예비 시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이렇게 얼어붙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 얼굴, 저 눈빛, 27년이 지났어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얼굴이었습니다. 78세 노인이 천천히 다가와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어요. 아, 우리 며느리 될 분이시구나. 반갑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점잖고 부드러운 미소였죠.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 자리에서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딱 2명뿐이었습니다. 저와 저 노인.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이혜정, 올해 52살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메이크업 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원장이라고는 하지만 직원 2명의 저까지 셋이서 꾸려가는 소박한 가게죠. 그래도 15년을 버텨왔으니 나름 자부심은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삽니다.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34살에 이혼하고 나서 18년째 혼자예요. 작은 원룸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일어나 가게로 출근하는 생활. 명절이면 쓸쓸한 집에서 TV나 틀어놓고, 아프면 혼자 병원 가고, 외로우면 그냥 참는 거죠.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1년 전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강수호, 54살 중소기업 이사. 7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거래처 미팅 자리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회사 행사에 메이크업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담당자로 나온 사람이 수호였죠. 첫인상은 그냥 평범한 중년 남자였어요.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말투도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 딱히 눈에 띄는 구석은 없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미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수호가 물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점심 드셨어요? 저는 아직이라고 대답했고 그는 조심스럽게 제안하더군요. 괜찮으시면 근처에서 간단하게 식사라도 어떠세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수호는 자주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엔 일 관련 핑계였는데 점점 그냥 안부를 묻는 전화로 바뀌더라고요. 원장님, 오늘 날씨가 좋던데 산책은 하셨어요? 원장님, 저녁은 드셨어요? 혼자 드시면 맛없잖아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 과거가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수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강요하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수호가 말했습니다. 혜정 씨, 저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혜정 씨 좋아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 하려니까 쑥스럽긴 한데 그래도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쁘면서도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제 과거를 알면 어떻게 될까? 27년 전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면 이 사람도 떠나겠지. 그 생각에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수호는 기다려줬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급하지 않으니까요. 결국 저는 수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어요. 나도 행복해져도 되는 걸까? 나 같은 사람도 평범하게 사랑받을 수 있는 걸까?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으면서도 수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수호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혜정 씨, 나랑 결혼해 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뻐서 우는 건지 무서워서 우는 건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두려웠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 주에 우리 아버지 만나요. 상견례.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생기는구나.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되는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그리고 오늘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손질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예비 시아버지한테 좋은 모습 보여야 하니까. 한정식 집에 도착해서 수호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어요. 수호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요.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78세 노인이 들어왔어요. 흰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점잖은 인상. 은퇴한 정기감리라고 했던가. 수호한테 들었을 때는 그냥 평범한 노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27년 전 제가 가장 잊고 싶은 그 시절, 그때 저를 가장 괴롭혔던 그 남자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어요. 강만호, 51세 건설 현장 정기감리. 그때 그 남자가 27년이 지나 78세 노인이 되어 제 예비 시아버지로 나타난 겁니다. 만호도 저를 봤습니다. 잠깐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능글맞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 표정, 27년 전에도 저렇게 웃었지. 역겹고 소름 끼치는 그 웃음, 아, 우리 며느리 될 분이시구나. 반갑습니다.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저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저 미소 뒤에 숨겨진 뜻을 알아봤구나. 나를 기억하는구나. 상견례가 진행됐지만 저는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음식이 나왔는지,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저 만호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고 그 시선이 제 살갗을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수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였습니다. 만호가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낮고 느릿한 목소리로. 오래간만이네, 혜정 씨.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27년을 숨겨왔는데, 27년을 도망쳐왔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만호가 웃었습니다. 27년 전과 똑같은 그 역겨운 웃음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27년 전의 그 선택이 아직도 저를 놓아주지 않았다는 걸.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정적이 저를 맞이했어요. 신발을 벗고 불을 켜니 아무도 없는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8년째 혼자 살아온 이 공간이 오늘따라 유독 쓸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손도 떨리고 심장도 아직 빠르게 뛰고 있었죠. 27년 전의 악몽이 눈앞에서 되살아난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수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혜정 씨, 집에 잘 들어갔어요? 수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다정했습니다. 오늘 상견례 때 왜 그랬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켰나? 내 표정이 그렇게 이상했나? 억지로 평온한 목소리를 만들어 대답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긴장을 좀 많이 해서 그래. 처음 뵙는 자리라. 그랬구나. 많이 떨렸죠? 수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좀 무뚝뚝해 보여도 속은 따뜻한 분이에요. 다음에 만나면 더 편해질 거예요. 따뜻한 분. 그 말에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모르지. 당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27년 전에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응, 그럴 거야. 오늘 피곤하니까 나 먼저 쉴게.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가 힘들었어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화장대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제 전부였어요. 18년간 혼자 살아온 흔적들. 명절에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아파도 챙겨주는 사람 없는 이 쓸쓸한 공간. 27년을 숨겨왔는데, 27년을 도망쳐왔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까만 밤하늘을 보는데 27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잊고 싶었던, 지우고 싶었던 그 시절이. 그때 저는 25이었습니다. 미용실에서 막내로 일하고 있었어요. 월급 80만 원.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해도 겨우 그 정도였죠. 그래도 나름 꿈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술 배워서 언젠가 내 가게를 열겠다. 그런 소박한 꿈이요. 그런데 그해 여름 아버지가 망했습니다. 작은 철물점을 하셨는데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연쇄로 무너진 거예요. 빚이 2억이 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벽에 빨간 페인트로 욕을 써놓고 갔어요.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굽어진 등, 핏기 없는 얼굴, 초점 잃은 눈. 제가 아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위암 3기 판정을 받았어요. 수술비가 3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3천만 원. 월급 80만 원짜리 미용실 막내한테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는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고 친척들은 우리 집 연락을 피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면 엄마를 살릴 수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어요. 그때 미용실 선배 언니가 말했습니다. 혜정아, 너 돈 급하게 필요하다며? 언니는 저를 구석으로 데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아는 데 있는데 몇 달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진짜 금방이야.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언니가 조심스럽게 설명해 줬어요. 유흥업소, 술 따르고 손님 상대하는 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못해. 절대 못해. 언니가 말했어요. 야, 몇 달만 참으면 돼. 어머니 수술비 모으고 나오면 되잖아. 평생 할 일도 아니고. 몇 달만. 금방.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공장 야간 근무를 뛸 수도 있었고,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수도 있었고, 청소 용역을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돈은 적었겠지만 방법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몇 달만 참으면 된다는 말에 넘어가서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처음 그 가게에 들어서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서울 외곽의 허름한 건물. 간판도 없고 창문도 없는 어두운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여기 와도 되는 건가? 몇 번이나 돌아가려다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를 살려야 해. 그래, 몇 달만 참으면 돼. 가게 안은 생각보다 화려했습니다. 번쩍이는 조명, 시끄러운 음악, 진한 향수 냄새. 실장이라는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 괜찮네. 몸매도 되고. 오늘부터 나와. 그날 밤 첫 손님을 받았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입김. 땀에 젖은 손이 제 허리를 감쌌을 때 저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몇 달만 참으면 돼. 몇 달만. 그 밤이 끝나고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그 가게에 나갔습니다. 어머니 수술비가 모일 때까지만. 몇 달만. 그런데 몇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2년이 됐습니다. 어머니 수술은 성공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빚은 여전했고 이자는 계속 불어났죠. 빠져나가려고 할 때마다 돈이 필요했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다시 그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엔 몇 달만이라고 했는데 금방 나올 거라고 했는데 결국 3년이었습니다.
25부터 28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지옥 같은 3년이었어요. 밤마다 다른 남자들의 손에 끌려다니면서 저는 조금씩 죽어갔습니다. 웃는 법을 잊었고, 우는 것도 잊었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게 됐어요. 술로 버텼습니다. 손님 받기 전에 소주 한 병을 들이켜야 견딜 수 있었어요. 취해야 감각이 무뎌지니까. 취해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잊을 수 있으니까.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으면, 그때 이 길로 안 들어섰으면, 지금쯤 저도 평범하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이는 따뜻한 집에서 27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렇게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 가게에 새 단골이 나타났습니다. 51세 건설 현장 정기감리. 이름은 강만호. 다른 손님들보다 돈을 많이 썼고 폭력적이지도 않았어요. 처음엔 그래서 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어요. 그 남자가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집요한 사람인지. 27년 후 제 시아버지가 될 그 남자가 그렇게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끊었을 텐데 왠지 모르게 손이 가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정 씨, 나야. 어제 반가웠어. 온몸이 굳었습니다. 만호였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수호한테 슬쩍 물어보면 알 수 있었겠죠. 잠깐 볼까? 할 얘기가 있어서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입을 열면 모든 게 끝이니까. 어디로 가면 되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 시내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호를 마주 앉았습니다. 78세 노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27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마치 물건을 품평하듯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시선. 오래간만이야, 혜정 씨. 그때 참 예뻤는데. 만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나이에 비해 곱네. 관리 잘했어.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상황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27년 전 그 시절의 공포가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아버님, 저는 두 손을 꼭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수호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만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어요. 글쎄, 그건 내 태도에 달렸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돈이요?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가 가진 거 다 드릴 테니까 제발. 만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 나도 손주한테 용돈 줄 정도는 있으니까. 그럼 뭘 원하는 거지? 저는 만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78세 노인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결혼 포기해.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수호랑 결혼하지 마. 그러면 조용히 넘어가지. 만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내 아들한테 술집 아가씨 출신 며느리는 안 돼. 체면이 있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만호를 바라봤어요. 아버님도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저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님도 그 가게 손님이었잖아요. 만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난 손님이었어. 넌 아가씨였고. 그게 무슨 차이예요? 차이가 크지. 만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상이 원래 그래. 불공평한 거야. 손님은 손님이고 아가씨는 아가씨야. 누가 손가락질 받겠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 손님이었던 남자와 아가씨였던 여자가 받는 시선은 달랐습니다. 27년이 지나도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줄게. 만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 안에 결혼 포기해. 아니면 내가 수호한테 직접 말하지.
너가 어떤 여자였는지 증거도 없잖아요. 저는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27년 전 일을 누가 믿겠어요. 만우가 돌아서며 웃었어요. 증거? 내가 말하면 그게 증거야. 아버지 말을 안 믿겠어? 모르는 여자 말을 믿겠어? 만우가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이야. 현명하게 결정해. 문이 닫히고 저는 빈 카페에 홀로 남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눈앞이 흐려지면서 27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그때도 만우는 저랬어요. 똑같이 웃으면서 똑같이 저를 궁지로 몰아넣었죠. 27년 전 만우가 처음 그 가게에 나타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51세 건설 현장 정기감리.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들어와서 저를 지목했어요. 저 아가씨로 해줘. 실장이 제 등을 밀었습니다. 손님 모셔. 처음엔 다른 손님들보다 나았어요. 술을 억지로 먹이지 않았고 손찌검도 안 했습니다. 팁도 후하게 줬고요. 한 달에 서너 번씩 찾아와서 저만 지명했어요. 너 이름이 뭐야? 어느 날 밤 만우가 물었습니다. 혜정이요. 예쁜 이름이네. 만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너 다른 애들이랑 달라. 뭔가 깔끔하고 똑똑해 보여. 그때는 그냥 영업용 멘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손님들이 다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런데 만우는 달랐어요. 다음부터 다른 손님 받지 마. 한 달쯤 지났을 때 만우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다 채워줄게. 넌 나랑만 있어. 거절했습니다. 한 손님만 받으면 수입이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만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팁을 더 줬습니다. 다른 손님 두세 명 받는 것보다 많은 돈을. 결국 저는 만우의 전담이 됐습니다. 처음엔 그게 나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 남자한테 끌려다니는 것보다 한 명만 상대하는 게 덜 힘드니까. 만우는 폭력적이지도 않았고 취해서 행패 부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술 마시고 조용히 저를 데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이 남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혜정아, 너 요즘 살 빠진 것 같아. 만우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밥 제대로 먹어. 내가 야위면 내가 속상하잖아. 네, 알겠어요. 그리고 머리 기르지 마. 지금 길이가 딱 좋아. 처음엔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만우는 저를 물건처럼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취향대로 꾸미고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그해 겨울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만우가 저를 데리고 모텔로 갔어요. 익숙한 방, 익숙한 냄새. 저는 기계적으로 옷을 벗으려 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만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해. 오늘은 급하지 않으니까. 술을 권했습니다. 소주 한 잔, 두 잔. 취기가 오르면 감각이 무뎌지니까 저도 마셨어요. 만우가 웃으며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넌 진짜 예뻐. 이 가게 애들 중에 너가 제일이야.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숨겼어요. 웃는 척, 좋아하는 척. 그게 제일이었으니까. 만우의 손이 등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빨리 이 밤이 지나갔으면.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에 누런 얼룩이 져 있었어요. 저 얼룩은 뭘까? 물이 샌 자국일까? 곰팡이일까? 의미 없는 생각으로 머리를 채웠습니다. 그래야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었으니까. 만우는 51세인데 나이에 비해 정정했습니다. 몸이 탄탄하고 힘이 셌어요. 현장 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 체력도 좋았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쉬었다가 다시. 끝이 없었습니다. 너 진짜 좋아. 만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다른 여자들이랑 달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그냥 천장만 바라보면서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밤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만호가 제 위에서 움직일 때마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51세 남자의 땀 냄새, 거친 숨소리, 축축한 피부, 토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토하면 안 되니까. 손님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의 대가였습니다. 새벽이 다 돼서야 만호가 잠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샤워기를 틀었어요. 뜨거운 물을 몸에 쏟아부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피부가 벌겋게 익어가도 계속 문질렀습니다. 손톱으로 긁듯이 살같이 벗겨질 것처럼 세게 문질렀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 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죽은 눈을 하게 됐을까? 25에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눈에 뭔가가 있었어요. 두려움이든 분노든 슬픔이든.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빈 눈. 그날 밤 저는 제 자신을 조금 더 죽였습니다. 그 후로도 만호는 매주 찾아왔어요. 매번 같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저를 데려가고 끝없이 이어지는 밤. 역겨웠지만 버텼어요. 이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주니까. 이 사람만 상대하면 다른 손님은 안 받아도 되니까.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만호의 집착은 점점 심해졌어요. 다른 남자 만나지 마. 나한테만 있어. 너가 제일 좋아. 소유욕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물건을 소유하려는 욕심. 그해 봄 저는 그 가게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도 다 갚았고 아버지 빚도 많이 줄었어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빠져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실장한테 말했습니다. 저 그만둘게요. 실장이 어이없다는 얼굴로 저를 봤어요. 야, 너 강 사장님 전담이잖아. 그 양반이 뭐래? 만호한테도 말해야 했습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저 이제 그만두려고요. 만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이 일 그만두려고요. 충분히 했어요. 만호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혜정아, 너가 여기서 일하는 거 다 알잖아. 내가 네 가족도 알고 주소도 알고. 만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만두면 나도 가만히 있기 어려워. 협박이었습니다. 27년 전에도 이 남자는 똑같았어요.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저도 저렇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을 한 순간 평범함은 제게서 영원히 멀어졌습니다. 일주일이야. 수호한테 직접 말해. 아니면 내가 말하지. 27년 전에도 지금도 제 인생이 똑같았습니다. 27년 전의 선택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채 만호를 만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결혼을 포기하라는 만호의 협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수호한테 먼저 말해야 하나? 말하면 어떻게 될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그런 제게 수호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혜정 씨,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이나 할까요?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지금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이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한강공원에서 수호를 만났습니다. 늦가을 오후 바람이 제법 쌀쌀했어요.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발밑에서 부서졌습니다. 수호가 제 옆에 나란히 걸으며 말했어요. 요즘 샵 바빠요? 연락도 뜸하고 얼굴도 많이 안 좋아 보여서.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호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혜정 씨, 솔직하게 말해봐요. 뭔가 힘든 일 있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눈치가 빠르거든요. 1년을 함께하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아무리 숨겨도 수호는 제 표정만 보면 알아채더라고요. 진짜 괜찮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 수호가 한숨을 쉬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크고 두툼하고 믿음직한 손. 그 손이 제 차가운 손을 감싸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혜정 씨, 나한테는 말해도 돼요. 뭐든지. 수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남남 아니잖아요.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결혼.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고 있어요. 제 과거도 모르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말해야 하나? 지금 말해야 하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수호 씨,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 사실은.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7년을 숨겨온 비밀을 어떻게 입 밖에 꺼내요? 이 사람이 알면 어떤 얼굴을 할까? 실망할까? 역겨워할까? 떠날까? 수호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왜 울어요? 그제야 제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울었는지도 몰랐어요. 수호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괜찮아요. 말 안 해도 돼요. 수호가 저를 품에 안으며 말했어요. 힘들면 울어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 따뜻함에 무너졌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어 울었어요. 한강 바람이 불어오는 공원 한가운데서 지나가는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 제발 이 사람만은. 그날 밤 수호의 집에 갔습니다. 수호가 따뜻한 차를 내려주며 말했어요. 오늘 집에 가기 싫으면 여기 있어요. 내가 소파에서 잘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같이 있고 싶어. 수호가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저도 수호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수호의 눈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수호의 목에 팔을 감고 입술을 가져갔어요. 부드러운 입술이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수호가 제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혜정 씨, 수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오늘은 그냥 안아줘요. 저는 수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냥 옆에 있어줘요. 수호가 대답 대신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침실로 향했어요. 수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당신이니까. 천천히 서로의 옷을 벗겼습니다. 수호의 몸이 드러났어요. 54살인데 탄탄했습니다. 등산과 수영으로 다져진 몸이었어요. 넓은 어깨, 단단한 가슴. 저는 손을 뻗어 그 가슴을 만졌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운동 열심히 하셨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건강해야 혜정 씨 오래 볼 수 있잖아요. 수호도 웃었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7년 전에 그 밤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는데 지금은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호는 다정했습니다. 제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움직였어요. 괜찮아요? 자꾸 물었습니다. 그 물음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27년 전 만호는 한 번도 저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뿐. 수호는 나이에 비해 정정했습니다. 체력이 좋았고 지구력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이렇게 오래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온전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게. 혜정 씨, 수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숨이 가쁜 목소리였습니다. 사랑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기뻐서인지 슬퍼서인지. 아니, 둘 다였을 거예요.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내 진짜 모습을 모르는데, 알면서도 이렇게 안아줄 수 있을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이 사람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27년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남자들 손에 끌려다녔는지 전혀 모르죠. 거짓말은 아니지만 숨기는 것도 일종의 속임이니까요. 밤새 함께했습니다. 새벽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 때쯤 수호가 잠들었어요. 저는 그 옆에 누워 수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27년 전의 기억이 또 밀려왔습니다. 28세, 저는 마침내 그 가게를 탈출했어요. 만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가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동네로 숨었어요. 만호가 퍼뜨린다고 했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퍼뜨리세요. 저는 이제 여기 없을 테니까.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메이크업 학원에 등록해서 기술을 배웠어요. 주간에는 학원, 야간에는 편의점 알바. 잠잘 시간도 없이 뛰어다녔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바쁘면 생각할 틈이 없으니까. 과거를 떠올릴 여유가 없으니까. 30세에 작은 메이크업 샵에 취직했어요. 거기서 만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2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새 출발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평범해질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 과거를 알고 결혼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거든요. 연애할 때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지난 일이니까 상관없다고.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달라졌어요. 술만 마시면 시작이었습니다. 야, 너 그때 남자가 몇 명이었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대답하지 않았더니 더 심해졌습니다. 말해봐, 몇 명이나 상대했어? 폭언이 시작됐어요. 너 같은 년이 감히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이게 내 선택의 대가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34세에 이혼했어요. 자녀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원하지 않았거든요. 너 같은 연배에서 나온 애가 무슨 꼴이 되겠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임을 했고 아이 없이 이혼했어요. 그 후로 18년 완전히 혼자 살았습니다. 아침에 혼자 일어나고 저녁에 혼자 밥 먹고 밤에 혼자 잠들었어요. 명절에 연락 오는 사람 없고 생일 축하해주는 사람 없고 아파도 챙겨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가게에서 손님들 만날 때만 웃고 문 닫으면 아무도 없는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외로웠냐고요? 당연히 외로웠죠.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내 선택의 대가니까. 27년 전에 그 길로 들어선 순간 평범한 행복은 제게서 영원히 멀어졌으니까. 죽어라 일해서 37세에 대출받아 가게를 열었습니다. 작은 메이크업 샵이었어요. 직원 하나 없이 혼자 운영했죠. 10년을 버텨서 직원도 뽑고 원장 타이틀도 달았습니다. 그게 제가 이룬 전부예요. 다시는 사랑 안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어차피 누구를 만나도 과거가 발목 잡을 테니까. 누구를 사랑해도 결국 상처받을 테니까. 그냥 혼자 살다가 혼자 죽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호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거래처 손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1년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렸어요.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지도 모른다. 이 사람이라면 나를 받아줄지도 모른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네라고 대답한 거예요. 27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해져도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운명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수호의 아버지가 27년 전 그 남자라니.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잠든 수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한테 먼저 말해야 하나. 만호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하면 이 사람이 믿어줄까? 용서해줄까? 아니면 떠날까? 역겨워하면서 떠날까? 27년을 숨겨왔는데 이제 와서 말할 수 있을까? 말해서 뭐가 달라질까? 답을 내리지 못한 채 며칠이 흘렀습니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년 전 수호를 처음 만났던 그때로요. 상견례의 악몽이 시작되기 전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때 저는 51세였습니다. 메이크업샵을 운영한 지 14년째 되던 해였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 9시에 문을 닫고 아무도 없는 원룸으로 돌아오는 생활. 17년째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중소기업에서 회사 행사에 메이크업 서비스가 필요하다고요. 직원들 단체 촬영이 있는데 여직원들 메이크업을 맡아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괜찮은 규모의 일이었어요. 미팅 날짜를 잡고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로 나온 사람이 수호였어요.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 말투가 조용하고 예의 발랐어요. 명함을 건네며 강수호입니다. 영업 담당 이사예요 라고 했죠. 저도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혜정입니다. 메이크업샵 원장이에요. 미팅은 순조로웠어요. 일정과 비용을 조율하고 필요한 장비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시선이 마주치더라고요. 제가 쳐다보면 수호도 쳐다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수호가 뒤따라왔습니다. 원장님, 혹시 점심 드셨어요? 저는 아직이라고 대답했어요. 아침부터 정신없이 움직여서 밥 먹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수호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면 근처에서 간단하게 식사라도 어떠세요? 저도 아직 못 먹었거든요. 거절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냥 배가 고파서였을 수도 있고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을 먹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회사 근처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수호가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다닌 지 30년 됐다는 것, 영업일이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보람 있다는 것, 평범한 대화였어요. 그런데 문득 수호가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순간 젓가락이 멈췄어요. 이 질문이 제일 싫었거든요. 혼자 산다고 하면 꼭 왜 결혼 안 했냐고, 왜 혼자 사냐고 묻거든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살아요. 수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저도요. 7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수호를 바라봤습니다. 수호의 눈에 잠깐 그늘이 스쳤어요. 7년이나 혼자 살았구나.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그날 이후로 수호가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일 관련 핑계였어요. 행사 준비 잘 되고 있죠? 저번에 말씀하신 장비 목록 다시 확인해도 될까요? 그런데 점점 핑계가 사라졌습니다. 원장님, 오늘 날씨가 좋던데 산책은 하셨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혼자 드시면 맛없잖아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 과거가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수호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재촉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꾸준히 연락하고 가끔 만나서 밥 먹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은 가게 앞에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어요. 원장님, 오늘 가게 오픈 14주년이라면서요? 축하드려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언제 그 얘기를 했더라. 기억을 더듬어 보니 한두 달 전에 밥 먹으면서 무심코 했던 말이었어요. 14년 전 이맘때 가게 열었다고.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다 기억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복잡했어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 수호가 고백을 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가을이었고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수호가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혜정 씨, 처음으로 원장님이 아니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 혜정 씨 좋아합니다.
수호가 말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 하려니까 쑥스럽긴 한데 그래도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쁘면서도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내 과거를 알면 어떻게 될까? 27년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알면 이 사람도 떠나겠지. 그 생각에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수호가 말했어요. 저는 급하지 않으니까요. 답이 뭐든 기다릴게요. 결국 저는 한 달을 고민했습니다. 받아들여야 하나, 거절해야 하나.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뒤척였어요. 이 사람을 만나면 과거가 발목 잡을 텐데, 또 상처받을 텐데. 그런데 한 달 동안 수호는 변함없이 연락을 해왔어요. 매일 아침 좋은 하루 되세요. 매일 저녁 오늘 하루 고생하셨어요. 부담 주지 않으면서 그냥 곁에 있어줬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수호 씨, 나도 좋아해요. 수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도 웃음이 났어요. 51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처음엔 손만 잡았어요. 산책하면서 밥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수호의 손은 크고 따뜻했어요. 그 손을 잡으면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처음으로 함께 밤을 보냈어요. 수호의 집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와인을 한 잔 마시고 있었어요. 수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수호의 눈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혜정 씨, 수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저는 대답 대신 수호에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이었습니다. 수호가 제 허리를 감싸 안았고 저는 수호의 목에 팔을 둘렀어요. 침실로 향했습니다. 수호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니까.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안전했습니다. 27년 전에 그 밤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역겹고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행복했습니다. 원해서 함께하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이런 거구나. 수호는 나이에 비해 정정했어요. 54살인데 체력이 좋았고 지구력도 있었습니다. 등산과 수영을 꾸준히 해서 몸이 탄탄했어요. 넓은 어깨와 단단한 가슴이 느껴질 때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혜정 씨, 괜찮아요? 수호가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그런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수호도 웃었어요. 혜정 씨 덕분이에요. 속궁합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걸까요?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어요. 서로의 호흡이 맞고 서로의 리듬이 맞았습니다. 밤새 함께하면서 한 번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수호가 옆에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잘 잤어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랜만에 푹 잤어. 그 후로 우리는 자주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수호의 집에서, 제 원룸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함께 잤어요. 처음엔 어색했던 원룸이 달라졌습니다. 혼자 살 때는 그냥 잠만 자는 공간이었는데 수호가 오면 따뜻해졌어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좁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수호는 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이에 비해 정정하다 못해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지치지 않았어요. 처음엔 따라가기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지더라고요. 수호와 함께하는 밤이. 혜정 씨, 나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밤 수호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도요. 저는 수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1년이 꿈처럼 흘렀습니다. 명절에도 혼자였던 제가 수호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생일에도 혼자 케이크를 사 먹던 제가 수호가 준비한 깜짝 파티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플 때 혼자 병원 가던 제가 수호가 약을 사다 주고 죽을 끓여줬어요. 이런 게 사랑이구나. 이런 게 함께하는 거구나. 51년을 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애 1년이 되던 날 수호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단골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디저트가 나올 때쯤 수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손에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혜정 씨, 나랑 결혼해 주세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호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호 씨, 나 이런 거 부끄러워.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말했어요. 대답만 해줘요. 수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뻐서 우는 건지 무서워서 우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제 과거를 몰라요. 알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받아들여줄까? 아니면 떠날까? 하지만 그 순간 두려움보다 행복이 더 컸습니다. 네. 수호가 환하게 웃으며 반지를 끼워줬어요.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울면서 웃었어요. 그날 밤 수호의 집에서 함께했습니다. 프로포즈의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가슴이 벅차고 행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침실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먼저 수호에게 다가갔어요. 오늘은 내가 해줄게요. 수호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웃으며 수호의 넥타이를 풀었어요. 셔츠 단추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탄탄한 가슴이 드러났어요. 손을 뻗어 만졌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혜정 씨, 오늘 적극적이네요. 수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저도 웃었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수호의 숨결이 느껴지고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되는구나. 평생 함께할 사람이구나. 그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밤새 함께했어요. 수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새벽이 됐을 때 수호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혜정 씨. 나도 사랑해요. 저는 수호의 품에 안겨 대답했어요. 이 행복이 영원하면 좋겠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었어요. 다음 날 수호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아버지 만나요. 상견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상견례. 수호의 아버지. 어떤 분일까? 저를 받아줄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긴장되네. 걱정 마요.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에요. 수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제발 이번만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27년 전의 선택은 저를 그냥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만호가 준 일주일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포기하라는 협박. 안 그러면 수호한테 다 말하겠다는 위협.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포기할까? 아니면 내가 먼저 말할까?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말하자. 만호 입에서 나오는 것보다 내가 직접 말하는 게 낫다. 수호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적어도 내 입으로 말하고 싶었어요. 시한 마지막 날 전날 밤이었습니다. 내일 수호를 만나 모든 걸 말하기로 했어요. 27년간 숨겨온 비밀을,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날 저녁 수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혜정 씨, 나 지금 가도 돼요? 갑자기 얼굴이 보고 싶어서. 전화를 받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사람 목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텐데. 내일이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는데. 응와.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습니다. 1시간 후 수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현관에 서서 저를 바라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울어요? 그제야 제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언제부터 울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수호가 다가와 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혜정 씨,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보고 싶었어.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그냥 갑자기 당신이 보고 싶었어. 수호가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이 온기를 내일도 느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내일도 나를 이렇게 안아줄까?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먼저 수호의 얼굴을 잡았습니다. 수호 씨,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밤 나랑 있어줘. 수호가 제 눈물을 닦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수호의 손을 잡고 침실로 향했어요.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 내일 모든 걸 말하면 이 사람은 떠날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해줘요. 수호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대답 대신 수호에게 매달렸습니다. 입술을 가져가고 옷을 벗기고 필사적으로 안았어요.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의 체온을, 숨결을, 심장 소리를 전부 기억하고 싶었어요.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저는 수호를 꽉 안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영원히 붙잡고 싶었습니다. 혜정 씨, 오늘 왜 이래요? 수호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울 것 같았으니까. 그냥 수호를 더 꽉 안았어요. 더 깊이, 더 가까이. 절박했습니다. 처절했습니다.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다시는 이런 밤이 오지 않을 것처럼 온몸으로 수호를 느꼈어요. 그의 체온, 그의 숨결, 그의 심장 소리,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수호도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깊이, 더 오래 함께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눈치챈 것처럼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밤이 깊어지고 창밖이 어두워지고 그래도 저는 수호를 놓지 않았어요. 사랑해요. 수호가 제 이마에 입술을 대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호가 눈물을 닦아줬어요. 왜 울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 없었으니까. 새벽이 됐을 때 수호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누워 수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얼굴,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수호를 깨우고 싶지 않았으니까.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걸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말하기로 했어요. 만우가 먼저 말하기 전에 내가 직접 말하기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27년간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을 각오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뭐라고 시작하지? 어떻게 말하지? 머릿속으로 수백 번 연습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호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이 사람이라면 들어줄 거야. 설령 떠나더라도 내 입으로 말하는 게 맞아.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수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혜정 씨,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만호가 앉아 있었어요. 78세 노인이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저 표정. 27년 전에도 봤던 그 비열한 웃음. 아, 마침 왔네. 만호가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왜 여기에? 왜 하필 오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수호 씨, 나 할 말이. 제가 먼저 입을 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만호가 끊었습니다. 잠깐,
내가 먼저 할 말이 있어. 수호가 저와 만호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혼란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오시더니 만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승리자의 웃음이었습니다. 수호야, 너가 결혼하겠다는 여자에 대해서 아버지가 알려줄 게 있어. 아버님, 그만하세요. 저는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제가 직접 말할게요. 제가, 만호가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습니다. 가만 있어. 내가 말할게. 수호가 눈을 찡그렸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혜정 씨한테 왜 그러세요? 만호가 수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네 여자친구 27년 전에 술집 아가씨였어. 시간이 멈췄습니다. 수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믿을 수 없다는 눈빛,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눈빛. 혜정 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혀서 숨도 쉬어지지 않았어요. 27년간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터지다니. 내가 직접 말하려고 했는데, 내 입으로 말하려고 했는데, 수호 씨, 나 말할 게 있었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오늘 말하려고 왔어.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수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말이 사실이냐고요. 대답해야 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수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만호가 끼어들었습니다. 27년 전이야. 내가 건설 현장 감리할 때 그 가게 자주 갔는데 거기서 저 여자를 봤어. 아버님도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저는 만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한테만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아버님도 그 가게 손님이었잖아요. 제 단골이었잖아요. 만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난 모르는 일이야. 거짓말이에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27년 전에 저를 전담으로 찾으셨잖아요. 다른 손님 받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증거 있어? 만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27년 전 일을 무슨 수로 증명할 건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 27년 전의 일을 어떻게 증명해요? 그때 사진을 찍어둔 것도 아니고 기록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수호가 저와 만호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혼란스러운 얼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수호가 만호에게 물었습니다. 만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아버지가 아들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수호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혜정 씨, 왜 미리 말 안 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말 안 했냐고요? 말하면 떠날까 봐요. 이렇게 될까 봐요. 지금 이 순간처럼 될까 봐 무서웠어요. 말하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말하려고 온 거예요. 당신한테 직접 말하려고. 그래서 사실이라는 거죠? 수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27년 전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네, 사실이에요. 3년간 그 일을 했어요. 수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만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호야, 이런 여자랑 결혼할 순 없어. 아버지 체면도 있고 집안 체면도 있잖아. 저는 만호를 바라봤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님은요? 아버님은 체면이 있으세요? 그 자리에 손님으로 앉아있던 아버님은요? 만호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야, 말 조심해. 증거도 없이 함부로 짓거리면 명예훼손이야. 증거가 없다고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소리쳤어요. 27년 전에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다른 손님 받지 말라고, 자기랑만 있으라고. 수호가 손을 들어 저를 말렸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그만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호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사랑이 없었어요. 신뢰도 없었고 따뜻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빈 눈. 나 시간 좀 줘요. 생각 좀 해볼게요.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수호 씨, 저는 한 발 다가섰어요. 내 말 들어줘요. 그때 나는 수호가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지금은 말고요. 나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만우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호야, 아버지는 간다. 현명하게 판단해라. 문이 닫혔습니다. 만우가 나가고 거실에 저와 수호만 남았어요. 수호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1년간 함께했던 그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호 씨, 나 제발 오늘은 말 시키지 마요. 수호가 돌아서지 않은 채 말했어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호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너졌어요. 벽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이 흔들리도록 울었어요.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27년 전의 선택이 결국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폭로가 있던 날 이후 며칠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호에게서 문자도 전화도 오지 않았어요. 매일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연락이 왔나? 혹시 메시지가 왔나? 하지만 화면은 늘 비어 있었어요. 가게에 나가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님 얼굴도 제대로 못 봤고 메이크업도 엉망이었어요.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원장님, 어디 편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은 척 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만 했습니다. 수호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 나를 믿어줄까? 아니면 아버지 말을 믿을까? 만우는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27년 전 일을 어떻게 증명해요? 그 시절 사진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 연락처를 알 리도 없고 사흘이 지났을 때 수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혜정 씨, 나 잠깐 볼 수 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나를 믿기로 한 걸까? 아니면, 응, 어디로 갈까? 수호가 시내 카페 이름을 말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준비하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마주해야 하지? 뭐라고 말해야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수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 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모습이 지쳐 보였어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안 깎았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어요. 수호 씨, 저는 맞은편에 앉으며 불렀습니다. 수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따뜻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차갑지는 않았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혜정 씨, 앉아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수호를 바라봤어요. 먼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수호도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어요. 카페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났어요. 평범한 오후였지만 저한테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수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혜정 씨, 나 많이 생각했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많이 생각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좋은 소식이면 많이 생각했다라고 안 하겠죠. 아버지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수호가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혜정 씨 말이 사실이냐고. 그 가게에 아버지도 손님으로 갔었냐고. 저는 숨을 죽이고 수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아니래요.
수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기는 그런 가게 간 적 없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짓말. 뻔한 거짓말이에요. 27년 전에 저한테 얼마나 집착했는데 다른 손님 받지 말라고 자기랑만 있으라고 했으면서 그런데 모른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분명히 그 가게 단골이었어요. 27년 전에 저를 찾으셨어요. 수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혜정 씨,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7년 전 일을 무슨 수로 증명해요? 그때 사진을 찍어둔 것도 아니고 기록이 남아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문제예요. 수호가 눈을 감으며 말했어요. 혜정 씨 말을 믿고 싶어요. 정말로. 그런데 증거가 없잖아요. 아버지는 아니라고 하고 혜정 씨는 맞다고 하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수호 말이 틀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증거가 없으면 결국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호는 아버지와 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거죠. 나를 믿어줘요. 저는 수호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1년 동안 함께 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수호가 손을 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정 씨, 나도 힘들어요. 1년 동안 함께 하면서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걸 왜 숨겼어요? 가슴이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1년 동안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먼저 말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숨겼어요. 말하면 떠날까봐 무서워서, 말하면 떠날까봐 그랬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처럼 될까봐 무서웠어요. 수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결국 똑같이 됐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쪽 테이블에서 젊은 커플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 평범한 사람들. 저만 이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수호 씨,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수호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뭔가를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제발, 제발 떠나지 마요. 수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혜정 씨.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나 못하겠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못하겠다니요? 결혼 못하겠어요. 수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결혼할 수 없어요. 아버지와 혜정 씨 사이에서 평생 눈치 봐야 하고 명절 때마다 둘 사이에서 괴로워야 하고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제발, 제발 이러지 마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27년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그만해요. 수호가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누구 말이 맞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피곤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서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1년간의 사랑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미안해요. 수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혜정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건 알아요. 근데 나는 못하겠어요. 수호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앉아 있었어요. 수호의 뒷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멀어졌습니다.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그날 밤 수호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돌아온 후로 아무것도 못했어요. 밥도 못 먹고 씻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계속 울렸어요. 무시하려다가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수호가 서 있었어요.
낮에 본 것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수호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좁은 원룸에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왜 왔어요? 저는 물었어요. 수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호가 한 발 다가왔어요. 저도 한 발 다가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이 사람이 눈앞에 있다는 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게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수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품에 안았어요. 저도 수호를 안았습니다. 1년간 수백 번 안았던 품이었어요. 익숙한 체온, 익숙한 향기.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침대로 향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옷을 벗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울었고 수호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서로를 안았어요.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1년간 수없이 함께했던 것처럼. 하지만 오늘은 느낌이 달랐어요. 뜨겁지 않았습니다. 슬펐어요. 체념과 이별의 냄새가 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우리는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이 됐을 때 수호가 일어났어요. 옷을 입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침대에 앉아 수호를 바라봤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 끝난 거니까요. 잘 살아요, 혜정 씨. 그 한마디를 남기고 수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빈 방에 홀로 남았어요. 수호의 온기가 아직 이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소리내어 온몸이 흔들리도록 울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만우를 원망하고 싶었어요. 27년 전에도 지금도 저를 괴롭히는 그 남자를, 세상을 원망하고 싶었어요. 손님이었던 남자와 아가씨였던 여자를 다르게 보는 이 불공평한 세상을. 하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27년 전에 그 길로 들어선 건 저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공장을 갔어도 됐고, 식당을 갔어도 됐고, 청소를 했어도 됐습니다. 돈은 적었겠지만 이렇게 평생 끌려다니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그리고 그 대가를 27년째 치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남편은 제 과거를 빌미로 평생 저를 무시했습니다. 술만 마시면 너 같은 년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사랑은 제 과거 때문에 떠났습니다. 믿어달라고 했지만 돌아섰어요. 이게 제 선택의 대가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원룸, 혼자 사는 좁은 방, 18년간 익숙했던 공간인데 오늘따라 유독 넓게 느껴졌어요. 아니, 넓은 게 아니라 공허한 거죠.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대고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27년 전에도 이렇게 울었습니다. 그 가게에서 처음 손님을 받던 날 밤 화장실에서 이렇게 울었어요. 27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다시 혼자였습니다. 이별 후 며칠간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게 문도 열지 않았어요. 직원한테 전화해서 며칠 쉬겠다고만 했습니다. 원룸에 틀어박혀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밥도 못 먹고 씻지도 못하고 그냥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울 힘도 없었어요. 눈물이 다 마른 것 같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누워서 같은 생각만 반복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27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 전화가 울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연락하든 상관없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말하고 싶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요. 아니,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어요. 부모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어머니가 2년 뒤에.
남동생은 결혼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연락이 끊겼어요. 제 과거를 아니까 창피해서 연락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에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자식도 없었습니다. 첫 남편과 4년 결혼 생활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요. 남편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연배에서 나온 애가 무슨 꼴이 되겠어라고 했죠. 그래서 피임을 했고 결국 아이 없이 이혼했습니다. 34살에 이혼하고 나서는 다시 결혼할 생각을 안 했으니까 자식을 가질 기회가 없었어요. 친구도 없었습니다. 20대 때 친했던 사람들은 제가 그 일을 시작하면서 다 끊겼어요. 연락처를 바꾸고 이사 다니면서 모든 관계가 사라졌습니다. 가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손님이고 직원이지 친구가 아니었어요.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혼자였어요. 아플 때 병원 데려다 줄 사람도, 힘들 때 전화할 사람도, 밤에 외로울 때 안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18년간 그렇게 살아왔어요. 수호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간 수호와 함께하면서 혼자가 아닌 게 뭔지 알아버렸어요.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따뜻한지,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다시 혼자가 된 지금이 더 힘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겨우 가게에 나갔어요.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많이 야위셨다고, 얼굴이 안 좋다고,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가게를 닫으면 수입이 없고 수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손님들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메이크업 해드리면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 예쁘게 해드릴게요. 이 색이 잘 어울리시네요. 15년간 해온 일이니까 몸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웃는 법도 말하는 법도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게 문을 닫고 나면 달랐습니다. 아무도 없는 원룸으로 돌아오면 그 순간부터 가면을 벗었어요. 신발을 벗고 불을 켜면 아무도 없는 방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다녀왔어요 라고 말해줄 사람도, 밥 먹었어? 라고 물어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정막만 있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다가 혼자 먹었어요.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아서 TV를 틀어놓고 먹었습니다. 예전에 수호랑 여기 앉아서 같이 밥 먹었는데 마주보고 웃으면서 맛있어요? 응, 맛있어.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은 그냥 혼자예요. 혼자 잠들었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수호가 여기 누워 있었는데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잘 자요 해줬는데 지금은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수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휴대폰이 울렸을 때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수호. 한참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혜정 씨 나예요. 수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담담하게 물었어요.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혜정 씨 할 말이 있어서요. 수호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뭐라고요? 혜정 씨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안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진짜 그 가게 안 가셨냐고. 혜정 씨를 정말 모르시냐고. 저는 숨을 죽이고 수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결국 인정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가게 단골이었다고. 혜정 씨 말이 맞았다고. 수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한테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수호가 내 편에 서줬으면 달랐을 텐데. 아버지랑 요즘 말 안 해요. 수호가 말했어요.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저한테 거짓말한 것도 그렇고 혜정 씨한테 그런 짓 한 것도 그렇고 만호의 근황이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됐든 상관없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수호가 한참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혜정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6개월 전에 그렇게 떠나놓고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잊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수호 씨,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저는 이제 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수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왜요? 수호가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때 혜정 씨를 믿어줬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6개월 전에 나를 끝까지 사랑해줬으면 달랐을지도 몰라요. 그때 내 편에 서줬으면 달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젠 됐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어요. 27년 전 일을 무슨 수로 증명하냐고 했잖아요. 아버지 말이랑 제 말 사이에서 선택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수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년 동안 함께 했으면서 그 1년이 증거가 안 됐던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1년 동안 봤으면서도 믿지 못했던 거잖아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랑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혜정 씨, 제발. 잘 사세요, 수호 씨.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잘한 거라고, 이게 맞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전히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더 아팠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메이크업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출근합니다. 손님들 메이크업 해드리면서 웃고 저녁에 문 닫고 혼자 집에 돌아와요. 저녁이면 혼자 밥을 먹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나 컵라면을 먹어요. 아무도 없는 식탁에 혼자 앉아서 TV 틀어놓고 먹습니다. 누가 같이 먹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맛있어? 물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밤이면 혼자 잠듭니다. 어두운 방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아요.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온기도 숨소리도 심장 소리도 없어요. 그냥 고요한 어둠뿐입니다. 가끔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원장님, 가족은 없으세요?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대답해요. 없어요. 혼자예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27년 전 그날 밤이 떠오릅니다. 몇 달만 하면 돼.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혼자라는 것.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의 끝이었습니다. 지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힘내세요 한마디도 좋습니다.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